100세 장수의 비밀 70세 이후 인생을 바꾸는 단 하나의 습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한 할머니가 105세에도 매일 텃밭을 가꾸며 활기차게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니가 80세까지만 해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오늘 우리는 70세 이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70세, 인생의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 70세라는 나이가 왜 특별한지 아시나요? 최근 의학계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70세를 기점으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두 갈래 길이 나뉘는 것처럼 말이죠. 한쪽 길로 가는 사람들은 80세, 90세, 심지어 100세까지도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반면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각종 질병과 싸우며 힘든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70세 이후 근육량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매년 평균 1-2%씩 줄어들던 근육이 갑자기 3-5%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인지 기능의 변화입니다. 69세까지는 비슷비슷하던 기억력과 판단력이 70세를 넘어서면서 개인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어떤 분은 30대 못지않은 기민함을 보이는 반면 어떤 분은 급격한 인지 저하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92세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까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셨는데 퇴직 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이제 나이도 나이니 관리만 잘하시라고 했죠.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난 지금 혈당 수치는 정상이고 혈압약도 끊으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놀란다고 하세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세계 장수마을이 숨기고 있던 놀라운 비밀. 여러분, 세계에는 100세 이상 장수 노인들이 유독 많이 사는 특별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곳들을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신기한 공통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작은 마을,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섬. 이 지역들을 연구한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댄 뷰에트너는 25년간의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오키나와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102세의 다나카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걷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절대 거르지 않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걷는 방식입니다.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멈춰서 스트레칭을 하고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누며 걷습니다. 왜 그렇게 걸으세요? 라고 물어보니 할머니가 웃으며 답하시더군요. 몸이 기뻐해야 오래 쓸 수 있지.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100세 할아버지들은 또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분들 대부분이 아직도 양치기나 농사일을 하고 계십니다. 95세인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매일 산비탈을 오르내리며 양을 돌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양들이 내 친구들인데 친구들을 어떻게 혼자 두겠어? 그리스 이카리아 섬에서는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낮잠을 꼭 잡니다. 그런데 단순한 낮잠이 아니라 정확히 30분 타이머를 맞춰두고 잡니다. 98세인 마리아 할머니는 30분 낮잠이 밤 3시간 잠보다 좋다고 하시더군요. 자,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세 지역 모두에서 발견된 공통점은 바로 규칙성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작은 루틴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십 년간 절대 거르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장수 마을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젊었을 때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키나와의 105세 사토 할머니는 젊었을 때 혈액을 앓았고 사르데냐의 100세 할아버지는 30대에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70세 이후에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역전을 만들어낸 걸까요? 과학이 증명한 단 한 가지의 놀라운 힘. 여러분, 드디어 핵심을 공개할 때가 왔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0년간 8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정말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30분 걷기였습니다. 에이, 그게 뭐가 특별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깐만요.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습니다. UCLA의 신경과학과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30분씩 걸으면 뇌에서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이 300% 증가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를 새로 만들어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마법의 단백질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근육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단 3개월만 꾸준히 걸어도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우울증까지 개선시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8세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할머니는 72세에 무릎 수술을 받으신 후 의사가 이제 많이 걷지 마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집에만 계셨죠. 그런데 점점 우울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밤에 잠도 못 이루셨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보건소에서 실시한 걷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처음엔 10분도 힘들어 하셨는데 6개월 후에는 1시간씩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선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깊게 잠들고 아침에 상쾌하게 깨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째부터는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혈액 검사 결과였어요.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혈당 조절 능력도 20대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도대체 무엇을 하셨냐며 깜짝 놀랄 정도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박할머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은 걷기 자체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것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수면 연구소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시계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모든 신체 기능이 최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언제 걷는 게 가장 좋을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 아침 7-8시 사이에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하루 종일 우리 몸의 리듬을 조절해 주거든요. 매일 30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들. 여러분, 이제 정말 놀라운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당장 밖으로 나가서 걷고 싶어지실 거예요. 먼저 74세 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3년 전만 해도 당뇨약 3가지, 혈압약 2가지를 드시던 분이셨어요. 걸음걸이도 불안정해서 지팡이 없이는 외출이 어려웠죠. 그런데 손자가 할아버지 같이 걸어요 라고 제안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 앞 200m도 힘들어 하셨어요. 10분 걷고 10분 쉬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2주 후부터 잠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째 정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공복 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떨어진 거죠. 의사가 혹시 약을 더 드셨나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뇨약을 하나 줄였고 1년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최할아버지는 혈압약마저 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정신적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하셨던 분이 아직 할 일이 많다며 적극적으로 변하신 거죠. 이번엔 81세 이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할머니는 남편을 잃으신 후 2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밥도 거르시고 가족들이 정말 걱정했죠. 그러던 중 딸이 엄마, 같이 시장 보러 걸어가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뭐 하러 걸어가냐, 차 타고 가지라고 하셨지만 딸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따라 나서셨어요. 첫 주에는 중간에 3번이나 쉬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장에서 만난 아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이할머니께서 먼저 오늘도 시장 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2달째부터는 혼자서도 걸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후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으셨고 밤에 푹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들이 설명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매일 30분씩 걷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400%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텍사스 대학의 심장내과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꾸준히 걷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심장 나이가 평균 10년 젊어졌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 여러분,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70세 이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오래 앉아있기입니다. 호주의 시드니 대학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70세 이상 노인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60% 높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치매 발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UCLA의 신경과학과에서 발견한 바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뇌의 기억 담당 부위인 해마가 매년 2%씩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6세 김할아버지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취미로 바둑에 빠지셨는데 하루 12시간씩 바둑만 두셨어요. 머리 쓰는 게 치매 예방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처음 1년은 괜찮았는데 2년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밤에 자주 깨고 기분이 우울해지셨죠. 3년 후에는 당뇨 전 단계 판정까지 받으셨어요. 다행히 가족들의 설득으로 바둑 시간을 줄이고 걷기를 시작하신 후 6개월 만에 놀라운 회복을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안 온다며 체념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스탠포드 수면 연구소의 20년 연구 결과를 보면 불규칙한 수면이 노화를 5배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밤 12시 이후에 자거나 매일 잠드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에게서 염증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어요. 78세 박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남편이 돌아가신 후 수면 패턴이 완전히 망가지셨어요. 밤 2-30까지 TV를 보시다가 소파에서 조는 식으로 지내셨죠. 6개월 후 혈압이 급상승하고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지셨어요. 하지만 수면 시간을 밤 10시로 고정하고 아침에 햇빛을 받으며 걷기 시작하신 후 3개월 만에 모든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75년간
장기 연구 프로젝트에서 밝혀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외로움이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70세 이상 노인들의 인지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0% 빠르다는 거죠. 82세 조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아내를 잃으신 후 2년 동안 집에만 계시면서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으셨어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도 무뚝뚝해지셨죠.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건강 걷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른 분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도 많아지고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네 번째는 과음입니다. 소주 한 잔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70세 이후의 간은 20대의 절반 정도밖에 기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술이라도 몸에 미치는 악영향이 2배 이상 커지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 이제 정말 감동적인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먼저 현재 103세이신 장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장할머니는 75세에 남편을 떠나보내시고 혼자 살게 되셨어요. 그때 자식들이 이제 쉬시라며 모든 일을 대신 해드리려 했죠. 하지만 장할머니는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내 일은 내가 한다. 이것이 장할머니의 철학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동네를 걸으시고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셨어요. 빨래도 손빨래를 고집하시고 청소도 직접 하셨죠. 85세에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키보드 하나 누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6개월 후에는 이메일을 보내고 받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90세에는 스마트폰까지 익히셨고 지금도 매일 가족들과 카톡으로 안부를 나누고 계세요. 심지어 유튜브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것은 장할머니의 혈관 나이입니다. 103세임에도 불구하고 혈관 나이가 60대 수준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이럴 수가 있느냐며 의료진들이 연구 대상으로 관심을 보일 정도입니다. 장할머니께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절대 늙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이번에는 101세 박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할아버지는 70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의사가 앞으로 조심스럽게 사셔야 한다고 했죠. 그때만 해도 가족들은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박할아버지는 오히려 그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퇴원 후 첫 번째로 하신 일이 금연이었어요. 50년간 피우던 담배를 딱 끊으셨죠. 그리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30분씩 걸으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절대 거르지 않으셨어요. 하루라도 쉬면 그 다음날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아셨거든요. 75세부터는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동네 뒷산 정도였는데 점점 높은 산에도 도전하셨죠. 85세에는 지리산 천왕봉까지 오르셨어요. 90세 생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한라산에 오르셨어요.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 90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보이세요. 현재 101세이신 박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1만 보씩 걸으시고 일주일에 2번은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하세요. 혈압, 혈당 모두 정상이고 인지 기능도 또래보다 훨씬 뛰어나세요. 박할아버지께 장수 비결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을 얻고 나서야 깨달았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봐왔지.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첫째,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이나 질병을 핑계로 체념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셨죠. 둘째, 매일 꾸준한 운동을 하셨어요.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걷기 같은 간단한 운동이지만 절대 거르지 않으셨어요.
셋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셨어요. 늙었다는 생각보다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오셨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100세 프로젝트.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1단계 첫 주 습관의 씨앗 심기. 첫 주에는 욕심내지 마세요. 매일 10분만 걸어보세요. 시간은 아침 7-8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해져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집니다. 거리는 집 앞 200-300m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매일이라는 점입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몸이 조금 아파도 나가세요. 단 안전을 위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꼭 신으시고요. 걸으면서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보세요. 지나가는 분들에게 아니면 나무나 꽃에게라도요. 소리 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2단계 둘째 주 시간 늘리기. 둘째 주부터는 15분으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걷기 중간에 3번 정도 멈춰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4초 참고 4초에 걸쳐 내쉬세요. 이 호흡법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 하나 추가할 것이 있어요. 걸으면서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오늘은 저 나무의 잎이 더 많이 났네. 저 할머니는 오늘도 꽃에 물을 주시네 같은 작은 변화들을 찾아보세요. 이런 관찰력이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3단계 셋째 주 강도 높이기. 셋째 주부터는 20분, 그리고 중간에 2-3분씩 빨리 걸어보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적당해요. 이렇게 강도를 조절하는 인터벌 워킹이 심폐 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걸음수를 세워보세요. 하루 목표를 5,000보로 정하고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의 건강 앱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4단계 넷째 주 완성 단계. 넷째 주부터는 30분 걷기에 도전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몸이 걷기에 적응했을 거예요. 30분 중 25분은 보통 속도로, 5분은 빠른 속도로 걸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걷기 전후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특히 종아리와 허벅지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부상 예방과 근육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하루 쉬어도 괜찮아요. 적절한 신발과 편한 옷을 입으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특히 여름에는 무더위를 피해서 걸으세요. 지병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마지막 당부. 여러분 기억하세요. 100세 장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70세든 80세든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어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70세 이후가 인생의 진짜 갈림길이라는 것,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매일 걷기라는 것, 그리고 단 30분의 걷기가 어떻게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죠? 특히 103세 장할머니, 101세 박할아버지, 99세 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거창할 것 없어요. 그냥 집 밖으로 나가서 10분만 걸어보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만 하신다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100세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100세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